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영상에 댓글로 조언해 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좀 안타까운 마음에 조언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마다 다 매매하는 그 방식의 차이 같은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시간적인 그런 차이도 있고, 전업으로 매일 쳐다볼 수 있는 사람과 직장 생활하면서 보는 사람과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투자금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투자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손실 보는 모습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지금 현재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그, 버는 사람은 많이 벌지 몰라도 일반적인 사람은 수익 올리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돈이 지금 몰려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 특히나 보통 우리가 세력이라고 칭하는데요.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쪽으로 따라 들어가는 이런 방법으로 대부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재미를 보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지금 시장 흐름에 맞춰서 하려고 이것저것 노력을 해보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 너무 그 집중적으로 막 움직이다 보니까 돈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따라가기도 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한데 정시가 막 마냥 이렇게 흘러가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어려운 시기에 계속 그 열심히 추적하다 보면 좋은 상황이 돌아왔을 때 그때 그 또 잘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그 안타까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제가 뭐 큰 손실을 봐갖고 지금 뭐 위태위태한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고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저희 카페에도 전에 그 매매일지 몇 번 올리시다가 그 너무 수익이 많이 나니까 보시는 분이 좀 불편하셨던가 봐요. 너무 큰 수익을 올리니까 좀 부담스럽다는 댓글을 붙이니까 그다음부터 수익을 그 계좌를 올리지 않으시는데 하루에 거의 뭐 한 1,000만 원씩 수익을 올리시는 분도 있고 그 또 한 분은 한 그 6월 초에 한 3일 했는데 한 1,000만 원 버리신 분 있고 그 하루에 한 1,000만 원대 이상 버시는 분이 저희 카페에 실제로 매매일지 올리는 걸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고 투자금도 꽤 되시는 것 같고 저는 아직까지 그 많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고 그냥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밤에 미정 씨는 그 혼조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코로나 재확산 우려감하고 경기 회복 기대감 이 두 가지에서 충돌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혼조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며칠째 지금 미정 씨가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그 오늘 장의 흐름은 제가 봤을 때 꼬리가 몸통을 흔들는 날이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일단 해외 증시부터 간략히 보면요. 독일 증시도 지금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지금 그 코로나 부분에 대한 악재들이 계속 있으니까 불안감으로 해서 눈치 보기를 하는 것 같고 미국 증시도 지금 며칠째 계속 그 못 올라가고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가 그 워낙 그 애플이라든가 탄탄한 기업들이 많아서 그런 대로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국내 증시가 그렇게 큰 악재가 있는 날은 아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선물 차트를 띄워놓고 보고 있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국내 증시가 상승 출발했습니다. 갭으로 떠가지고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여기서 시작했죠. 갭으로 떴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밤에 미증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바로 그 상승 출발로
떠서 출발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쫙 눌렸습니다. 이 눌리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선물 쪽에서 매도가 나와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선물해서 힘싸움을 많이 하는데, 오늘 그 조금 제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고 6월 목요일 날 만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포지션 투자 주체별 포지션을 쭉 입력을 해 봤을 때, 오늘 것까지 입력해 봤습니다. 오늘 장 끝나고 나서까지 입력해 봤는데요. 외국인이 오늘 게 만약 없었다고 치면 한 8천억 정도 선물해서 매수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거 없다고 가정을 대충 그냥 암산으로 봤을 때 선물을 한 8천억 매수했는 상태가 됐었고, 그 다음 콜옵션도 그냥 40억 정도 그 매수가 돼 있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수하고 선물 한 8천억 정도 매수해서 외국인이 위쪽을 보고 있었는 상황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 지난달에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6월달 같은 경우에 5월달에도 그렇고 지수가 꾸준하게 올라올 때, 거래소 지수가 꾸준하게 여기서 상승할 때 3월 만기 끝나고 나서 외국인이 현물은 계속 팔았지만 선물 포지션을 계속 상승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 와서 그 선물 옵션 만기하는 이날 최대한 끌어올려서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현물은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현물 쪽은 던지고 선물 쪽으로 비교적 빨리 청산시킬 수 있는 선물 쪽으로 매수를 해서 포지션을 상방으로 가지고 가다가 선물 옵션 만기 때 이익 실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익 실현하고 나니까 이제 외국인이 선물 그 상방 포지션이 없어지니까 급락하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시장이 악재가 떴을 경우에 외국인이 이 지수를 지탱시켜줄 필요가 없으니까 쫙 흘러내리는 이런 현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흘러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외국인이 계속 또 선물을 매수해가지고 상방 쪽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 계속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현물은 팔지만 선물 쪽을 매수해서 위로 끌어올리는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 그 외국인들이 선물 한 4천억 정도 매도를 쳤습니다. 4,500억 정도까지인가 계속 매도를 치니까 선물이 먼저 아래쪽으로 강하게 쫙 내려갔었죠. 그래서 이 흐름을 제가 보고 있다가 오늘 지수 이거 꺾여서 내려가는 분위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얘가 꽉 눌리니까 현물이 따라서 내려가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눌렀는데 운이 좋다 그래야 되나, 다행인 것은 해외 증시가 좀 견조하게 받쳐줬어요. 일본 증시도 거의 한 0.5% 정도 상승했고, 중국 증시도 한 중국 증시 오늘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0.9% 정도로서 중국 증시도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물 지수도 후반으로 가면서 올라가고, 그래서 이 해외 증시가 상승하니까 누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좀 줄이면서 위로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한 600억 정도 매도하고 있다가 마지막 끝날 때 플러스 600억으로 돌았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 방향으로 틀면서 아침에 선물 누르던 걸 다시 매수 쪽으로 어느 정도 돌리면서 지수가 그나마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물의 어떤 방향에 따라 가지고 현물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수 흐름을 봤을 때 눌렸다가 다시 돌아올렸기 때문에 나름 선방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항상 위험은 내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견조한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쪽 방향이라고 가정을 하고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북한 관련한 그 부분인데요. 오늘도 북한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 제가 조금 특이하게 느꼈던 거, 김여정 씨를 향해서 우리 정부에서 몰상식하다는 표현을 썼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일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안 나온다는 것은 좀
그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청와대에서 발표했는 내용을 바로 받아서 쳤다면 어떤 위험한 그 상황으로 갈 수 있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북한에서 오늘 언급했던 거는 청년연맹인가 뭐 그런 쪽에서 그 대규모 삐라를 이게 참 들으면서도 제가 조금 애매한데 대규모 삐라 살포를 하겠다, 삐라 폭탄을 투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방에 그 자리를 딱 확보하면 그 청년연맹인가 뭐 그쪽에 그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하고 이렇게 단체로 몰려와가지고 대남 삐라를 대대적으로 뿌리겠다 이제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그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무력 도발을 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그 대북 삐라를 뿌리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불만으로 인해서 그 불만 표출이 되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냥 그 냉정하게 탁 털고 우리 정부에서 남북 합의에 따른 그 남북 합의에 거기에 그 서로 간에 비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삐라를 안 뿌리기로 약속했는데 일부 그 단체에서 삐라를 뿌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 이 말을 딱 하면 바로 그 반응이 올 것 같아요, 북한에서. 왜냐면 그 부분에서 최고 존엄을 모독한 그 삐란 내용이 보니까 뭐 그 좀 그렇습니다. 좀 유치하기도 하고 김정은 사진 크게 해가지고 그거 다 뭐 욕을 막 해가지고 그게 날리는데 그거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북한 주민을 위해서 뭐 도와주고 싶으면 통일부로 통해 갖고 살이나 뭐 그 보내면 될 것 같은데 그걸 굳이 풍선에 달아갖고 날려가지고 바람 잘못 부면 우리나라 쪽에 날라와가지고 남집 지붕에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걸 굳이 꼭 해야 되느냐. 그래서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선에서 우리 쪽에서 반응을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김여정 씨가 어느 정도 반응이 오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북한이 요구하는 게 뭐 다른 거였다면 해결 방법이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계속 그 나오는 거 보면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 존엄 모독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유감 표시를 하고 그 재발 방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게 이제 좀 그 아쉬운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또 국민 정서 중에 이쪽 또 다른 쪽 반쪽에 계시는 분들은 북한에 굴복한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또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못하는 것 같은데 좀 단호하게 그냥 그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다른 거 저는 뭐 그 보수 진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 관점을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까지 가가지고 그 평양 주민들 모아놓고 연설까지 하셨으니까 좀 강한 리더십을 보여가지고 내가 평양 가서 삐라 같은 거 안 뿌리기로 약속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건 뿌리면 안 된다 이건 그 하고 딱 천명하고 그러면 이해해 줄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굳이 그걸 삐라 뿌리다가 총알 날라오는 거를 감수하고 그걸 꼭 뿌려야 되겠느냐. 이제 뿌리는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 동요시켜 갖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겠다 이게 목표인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가게 되면 이 트랙이 안 맞죠. 남북 대화에서 풀작하는 트랙하고 삐라 뿌려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붕괴시키자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걸 할지 진짜 그렇게 하고 싶으면 우리도 그 대대적으로 그 전투 준비해놓고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그런 쪽으로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길었는데 삐라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한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삐라를 살포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삐라가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는 그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심심한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 이렇게 해서 대화를 풀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걸리는 게 북한 눈치 보지 말고 우리끼리 뭘 하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역 부분이라든가 이런 개성공단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부분을 눈치 보지 말고 뭔가를 좀 실행하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북한이 도발해 오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은 제가 뉴스에서 본 것 중에
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쪽 사람들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도발하면 트럼프가 옛날 같으면 도발하면 미국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북한이 도발해도 트럼프는 그건 너가 나라 싸움이니까 난 모르겠다 이럴 것 같은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할 때는 도와주기 싫으면 간섭도 하지 마라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남북 간에 개성공단이라든가 철도 같은 이런 쪽으로 그냥 추진해 나가면서 미국에서 뭐라 그러면 이거 군사 무기 방출이 아니니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탁 치고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잘 풀렸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치적인 생각 쪽으로 흘러가서 조금 특히 불편하실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장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장에 가장 제가 봤을 때 핫했던 부분은 그동안 전쟁 관련주인 빅텍이 상한가를 계속 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쯤은 이제 더 올라가기는 좀 벅찬 날이니까 꺾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이게 꺾이면 시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조금 특이한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빅텍이 내려오는데 반대로 남북 경협주가 대표적인 대장이 아마 아난티였던 것 같아요. 아난티가 20%대로 급등을 하면서 밀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 이런 흐름이 제가 가장 이해 안 되면서 어려운 부분인데요. 북한 도발에 대해서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경협주가 막 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밀고 올라가는 건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전쟁 관련주가 좀 꺾일 때가 됐으니까 얘를 밀어 올리면 전쟁 관련주가 내려온다 이런 반대 개념으로. 그래서 아난티가 막 밀어 올렸던 것 같고요. 얘가 밀어 올리니까 빅텍이 거꾸로 조금 내려왔죠. 그 다음 빅텍이 다시 반등하니까 아난티는 다시 또 올라가다 꺾이고, 이 둘이서 하루 종일 전쟁 관련주 경협주가 서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힘싸움을 했었고요. 여기에 대다수의 거래량이 다 터졌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빅텍이 9천만 주고요, 아난티가 6,800만 주, 데아티아이 5,700만 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둘이서 싸우더라고요. 전쟁이냐 평화냐, 이렇게 전쟁이냐 경협이냐 이렇게 해서 둘이 막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도 이쪽으로 몰리니까 경협주 쪽에 한번 들어가 볼까 싶어서 아난티 꺾이고 나서 내려올 때 여기쯤에 한번 잡아볼까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는데 잡아서 얼마 먹을 공간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얘가 올라가야 될 이유가 또 없더라고요. 북한 도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금강산, 이건 좀 그렇죠. 북한에서 금강산에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걸 올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구경만 했고, 빅텍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또 올리는 건 또 말이 안 된다 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에서 보시면 빅텍이 3.4%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 아난티가 0.1% 정도, 빅텍이 조금 더 이기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구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쪽에도 끼고 싶지 않은 상황이고, 전쟁이냐 경협이냐 어느 쪽에도 끼일 자신이 없고 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거의 이쪽이 움직인 것 같고, 그리고 모나미하고 신성통상이 상한가를 들어갔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저거죠. 일본 불매운동 관련한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나미 볼펜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한가 들어간 이유가 아마 일본하고 WTO 제소하는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WTO 제소하고 나면 이제 예전에 있었던 상황이 재현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일본에서 뭐라고 하면 우리가 일본 불매운동 뭐 이런 스토리로 해서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경인양행 이도 마찬가지죠. 램테크놀로지, 대표적인 게 램테크놀로지죠. 국산화, 일본에서 수출 규제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국산화 부분, 이런 쪽의 종목들이 대체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쪽 파도 움직였고요. 그리고 어제 장 끝나고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장중에 뉴스는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디지털 뉴딜을 말씀하시면서 빅데이터의 댐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디 기업체를 방문하셨다는 뉴스를 봤는데 그 기업체가 어딘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장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드존비존이라는 회사에
방문하셔갖고 거기서 연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특이한 거는 어제 이 뉴스가 1시쯤에 나왔다는데 더 좋은 비전에 방문해가지고 디지털 뉴딜을 말씀하셨으면 보통은 이 대통령 방문해갖고 한마디 하면 이렇게 급등합니다. 그 대통령 체면이 있는데 올라가는데 이건 거꾸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만 이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은 조금 이건 거의 패턴이 일정한 것 같습니다. 어떤 뉴스가 떠가지고 급등할 때 대부분 다 팝니다. 지금 비중이 외국인이 지금 한 46% 정도 됐잖아요. 그럼 호재성 뉴스 떠가 올라갈 때 이게 진짜 호재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 단지 대통령 방문했다고 해서 이 회사의 수익성이 올라간다고 보긴 좀 어렵죠.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럴 때 매수세가 확 몰리면 팔아먹기 딱 좋은 타이밍이다. 지금 워낙 높은 가격이니까. 그래서 그 대놓고 팔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해서 눌러버렸고. 그럼 어제 시간에 걸려서 이제 이건 제가 봤던 걸 그냥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이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던 것 같고요. 얘가 제일 빨리 상한가 들어갔었어요. 그 다음 C큐브 상한가 들어갔고, 드림스큐리티가 한 6%대, 라운CQ 4%, K사인 4%, 대충 이 정도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보안 관련주들 쪽으로, 디지털 뉴딜이니까 매수세가 몰려서 시간에 급등했는데, 오늘 그 장 시작할 때 갭으로 떴죠. 떴는데 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재성 뉴스로 급등했을 때 세력들이 팔아먹기 딱 좋은 막 몰려 들어오니까 그죠. 그런 방식을 취한 것 같고 C큐브도 땡겨 올리려고 무지 노력했어요. 땡겨 올렸는데 올리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밀려서 뒤로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재료 없이 이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디지털 뉴딜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뜬 것 같은데 그걸로 가지고 이 회사의 실적이 그렇게 되겠느냐 이런 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뜨면 누른다는 공식으로 그냥 세력이 누른 것 같고요. 관련주들이 전부 원봉으로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도 그 위에 있었던 전쟁 관련주하고 경협주하고 이 두 파트가 싸우면서 이쪽으로 거래량이 다 몰리다 보니까 다른 쪽이 힘을 못 쓰고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오늘 제가 봤던 것은 그런 흐름들이 대체로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 조선선제 이 종목은 그 장 끝나고 뉴스가 나왔는데요. 상한가 바로 그 꽂혔습니다. 이게 그 자사주 매입이었는데요. 보통 그 자사주 40억 원 자사주 취득인데 상한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또 상한가 들어가는 그 원동력이 제가 보기에는 유동 물량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39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풀린 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호재성 재료로도 그냥 그 다 사버리면 그냥 상한가 들어가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끌어올린 것 같고 이 회사 그 모 회사인 CS 홀딩스 이 종목도 덩달아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얘도 그 유동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관련주 호재 터졌을 때 조선선제가 상한가 쳤었고 눌리고 있다가 여기서 호재 터지는 바람에 급등해 버렸는데요. 어제 벌써 한번 장중에 어느 정도 냄새를 맡았던 것 같아요. 좀 들어올리는 거 보면.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좀 강했던 종목. 근데 어느 쪽이든 전부 제가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일단 저는 오늘 댓글에 조언 주신 분 글도 많이 읽어보고 그래서 제가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선택과 집중 이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다가 오히려 다 놓쳐버리는 것 같아서 한쪽에 집중해서 매매를 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그래서 오늘 파버나임이라는 종목을 한번 설정해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어떤 종목을 끝까지 추적해서 계속 매매를 한번 해보자 이게 제 개인적인 오늘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파이브나인을 한번 노려봤는데요. 파이브나인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뉴스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가이CS라고 저희 카페 회원님께서 이제
추천해 주신 종목입니다. 인공호흡기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인공호흡기를 생산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원래 이 파버나인이 TV 같은 거 이런 거 그 바깥 테두리 이런 부분들 그거 만드는 회사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 관련주로 테마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뭐 TV 그 케이스 껍데기 만드는데 뭔 그렇게 실적이 좋겠느냐 해서 크게 관심을 안 뒀는데 이 종목이 이낙연 총리 관련한 테마로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주봉으로 보시면 이낙연 총리 기대감 한참 뜰 때 확 끌어올리는 이런 그 세력들이 어떤 장난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빠졌는데 그런 쪽으로 보고 있었는데 어젠지 그저께인지 모르겠는데 이때 그 정군사에서 그 뉴스 나와가지고 뭐라고 나왔냐면 메가 ICS하고 이거 한 2, 3일 된 것 같아요. 이 뉴스가 인공호흡기 공동생산하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삼성전자 쪽하고 관계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저런 거 있죠. 왜 커피숍 같은 데 가면 무인 그 주문하는 거 그런 쪽에 그런 그 기스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걸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언택트 관련주로 연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제가 인공호흡기 쪽을 보는 이유는 최근에 수도권 쪽하고 그 대전 쪽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고령자들이 많이 있으시고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대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확진자가 급증해 버리니까 응급실이 부족해 가지고 대구의 동산병원 일반 병원인데 동산병원을 확 비워 가지고 거기다가 긴급하게 응급 시설을 설치하고 그 환자를 수용하고 막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대구는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지원을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병실이 좀 약간은 여유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삼성병원이라든가 이런 대형 병원들이 그 최종적으로 그 중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로 모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포화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 쪽에 확산세가 커지게 되면 대구 쪽보다 훨씬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쪽에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계속 서울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사태가 발생하면 제가 보는 가장 불안한 점은 그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게 가장 겁나는 부분입니다.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조용히 움직이죠. 신천지처럼 그렇게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 갖고 막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그 교육시킨다고 또 사람들 모아놓고 그 교육하고 막 이런 걸 하죠.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우리 방역본부에서 발견하는 순간에 벌써 이 사람은 다른 곳으로 전파를 시켜서 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통 열라고 해서 검사해서 확진 나오는 이 순간에 이 사람은 벌써 다단계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한 명이 4명 되고 4명이 또 4명씩 뿌리치고 이렇게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이런 조직체계로 전달이 된다면 이 한 사람을 찾아서 발견했을 때 밑에 벌써 하면 하부 조직에 전파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상당히 위험한 고비가 아니겠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요즘 워낙 그 언택트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설치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주문 같은 거 하는 거 사람이 직접 주문 안 받고 무인 주문기 거기다가 이렇게 버튼 눌러서 하는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무인 그 주문 기계 이 테두리 이런 쪽 케이스 이걸 만드는 회사 같습니다. 혹시 제가 말하는 것 중에 틀린 게 있으면 댓글에 수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낙연 총리 관련주 그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묶어서 파브나인이라는 종목 쪽으로 일단 오늘 집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목 자꾸 해보니까 한 번씩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손절하고 뭐 이거 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해서 그래서 특히나 또 제가 계속 봤던 한동안 제가 열심히 봤던 한국알콜 같은 이런 종목
무거워 갖고 들어 올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손소독제는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무거워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가볍게 갈 수 있는 그 파브나인은 적어도 그 유동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70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탄력을 받는다면 강하게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장 상황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종목을 고르다가 이 한 종목에 한번 뛰어들어 봤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거래량도 영 안 나왔고 그 아침부터 계속 눌렸다는 거죠. 계속 꾸준하게 눌러가지고 못 들어올리게 들어올릴만 하면 계속 콕콕 누르는 이런 증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세력이 관리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더라도 그 끝까지 쭉 추적해서 그 집중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매매 방법을 한번 조금 바꿔보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파브나인 이 한 종목 그러니까 한 종목씩 그냥 집중해서 한번 그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확 끌어올린다고 해서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이렇게 하다가 축도밥도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내가 기준 잡고 남들이 전부 저쪽에 그 남북 경협의 전쟁 관련주 사고 있을 때 혼자 조용히 그냥 이쪽에 뿌리를 받고 있는 그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저것 하면서 일단 계속 내려오는 바람에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내려오는 바람에 일단 그 비중을 너무 많이 담아놓으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좀 줄이고 지금 한 400만원 정도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903만원이고요. 오늘도 손실이긴 한데 그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속 손해보고 있어서 그래서 어떡하느냐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마이너스 16만원이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그 손실은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 염려해 주시는 건 그 감사한데 그렇게 비참할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지금 뭐 1년 8개월 동안 살아 있는데 한 방에 가지는 않을 것 같죠. 그리고 비중 조절해 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죽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주제로 매매 패턴을 살짝 한번 돌려보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종목 들어가기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 스마트 그리드도 관심이 있긴 있었어요. 그 디지털 계량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디지털 뉴딜을 냈으니까 이제 그린 뉴딜 쪽으로 해서 또 올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디지털 뉴딜이라고 했는데 이 종목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린 뉴딜이라고 해도 이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다렸다가 뭐 쭉 빠지면 잡아보든지 아니면 그냥 냅둬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한국카본도 상당히 좋게 봤었는데 이 종목도 지금 뭐 계속 누르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왕이면 이낙연 총리 관련주 중에 지금 좀 그 나름 잘 움직이고 있는 게 남선알미늄으로 보이는데요. 남선알미늄도 그 시세가 살아 있고 그 다음에 남아토건도 마찬가지죠. 시세가 살아 있고 그래서 그런 그 이낙연 총리 기대감 플러스 인공호흡기 쪽 이런 쪽으로 해서 파브나인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번 제대로 잡혔다 싶으면 올라갈 때 여기서 파는 게 아니고 그 댓글에 그 크게 먹어봐야 된다는 그 댓글이 저한테 억수로 와닿았어요. 너무 자꾸 짧게 치는 것 같아서 너무 종목을 많이 보다 보면 이것 조금 먹고 저거 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성향이 있을 것 같아서 진득하게 한쪽에다가 뿌리를 한번 뽑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이게 운 좋게 이제 앞쪽 고점을 뚫고 날아간다면 쭉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내려오면 여기서 다시 더 추가 매수해가지고 물량의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이렇게 우선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봤을 때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괜찮아 보여서 이 종목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의 흐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일주일 동안 저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진짜 그 제가 그 주식 이거 매매하면서 이번 일주일이 가장 집중을 많이 했는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잠깐 쉬는 거 빼고는 시장 흐름 뉴스도 계속 많이 챙겨봤었고 흐름을 하나하나 추적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정말 많이 했고 그 집중했는 거에 비해서 성과가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스럽긴 한데 언젠가는 이 경험이 수익으로 돌아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은 모든 걸 잊고 편안한 마음으로 며칠 동안 비 오고 이러고 산에도 못 갔는데 산에도 가보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다음 주에는 보다 밝은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